안녕하세요. An EGIS was 16x16 words Transformer for Image Recognition SKL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주혜림입니다. 본 논문은 2021년에 ICL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복잡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e, BIT, Conclusion의 순서. 비전 트랜스포머 VIT에 들어가기 전 사용되는 배경 지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트랜즐레이션 이퀴베리언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풋의 위치가 달라져도 아웃풋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귀납적 추론이 가능해 주어지지 않은 입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모델에서 일반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서도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의 기존 아키텍처인 어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텐션은 해당 t 시점에서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 있는 입력 단어에 집중하는 것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RNN과 같은 시계 모드이라면 전체 문장을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해 연산과 예측을 수행하지만 어텐션은 문장에서 각 단어별로 어텐션 스코어를 현재 상태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장표의 아래 그림에 보이는 그림은 LSTM으로 구현된 어텐션의 한 예시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여러 층 쌓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어텐션의 구조에서는 입력 순서가 변경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한 구조이고요.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가 동일한 경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인트로듀스 부분입니다. 셀프 어텐션 기반 방법인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표준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규모 코퍼스, 즉 대규모 말뭉치에서 프리트레인을 수행한 뒤 소규모 작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이 자연어 처리의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비전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래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를 적용해본 첫 예시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CNN에 비해 로컬리티나 트랜즐레이션 이퀴베리언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해 적은 양의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하락되지만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하는 경우 데이터가 작은 경우로 전이될 때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미지에 셀프 어텐션을 적용할 경우 각 픽셀이 모든 픽셀에 대해 어텐션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량이 픽셀 수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해 현실적인 입력 크기에서는 확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트랜스폼을 적용한 시도에서 픽셀에 대해 전역이하는 로컬리티한 영역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GPU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면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해당 장표와 같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해당 장표에서 보이는 아래 수식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번 수식은 이미지를 각 패치로 분해하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결합하는 수식입니다. 두 번째 수식은 그렇게 나온 Z 서브 제로를 레이어 노멀레이저스를 통해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의 결과를 멀티 레이어 퍼셉트 런칭에 통과한 뒤 최종 클래스 토큰을 레이어 노멀레이션에 넣어 클래스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각 모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원의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48×48 이미지를 16×16 크기의 패치 9개로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라이너 프로젝션을 사용하기 위해 각 패치를 1D 벡터로 변환해 각 벡터를 학습 가능한 라이너 레이어로 임베딩합니다. 최종 9개의 768차원 패치 임베딩이 트랜스포머의 입력 시퀀스가 됩니다.
A차원으로 변환된 벡터들을 자세히 보시면 맨 앞에 0번째 패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번째 패치는 모델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추가된 클래스 토큰입니다. 이미지 패치와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 토큰으로 입력과 관련 없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됩니다. 패치를 결합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토큰 사용하는 이유는 각 패치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값에 편향이 존재해 각 패치를 결합해 클래시피케이션 수행 시 성능이 하락되는 문제가 있어 클래스 토큰을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기준으로 9개의 패치에 클래스 토큰이 추가돼 총 10개의 토큰을 모델에서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클래스 토큰만 MLP 헤드에 넣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 최종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에서는 각 패치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가 중요한데 트랜스포머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학습하기 때문에 위치 임베딩을 추가해 주어 트랜스포머가 공간 강도 똑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포지셔널 임베딩과 패치가 같이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위치 임베딩 효과도 트랜스포머가 공간 구조를 어느 정도 인코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입력 이미지가 224 곱하기 224이고 패치 크기가 34일 때 한 축에 들어가는 패치의 수는 7개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총 49개의 패치에 대해 위치 임베딩이 존재합니다. 왼쪽 그림을 통해 비전 트랜스포머가 학습한 위치 임베딩들이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왼쪽 그림의 자세한 버전인 오른쪽 그림을 보면 패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사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위치 임베딩을 학습해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인코더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는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다르게 정교화를 먼저 수행한 후 어텐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정교화 연산을 먼저 수행하는 이유는 어텐션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정교화 연산을 수행하는 것보다 정교화를 먼저 수행하고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리지듀얼 커넥션, 잔차 결합인 리지듀얼 커넥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에서 노멀리제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멀리제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배치 노멀리제이션,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 존재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이미지가 A, B, C가 있을 때 이미지 사이에 집중하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은 이미지 A, B, C가 존재할 때 각 이미지의 민과 STD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해 하나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방식을 사용해 노멀리제이션을 수행합니다. 노멀리제이션을 통과한 데이터는 Q, K, V 3개로 만들기 위해 아래 빨간 줄과 같이 3을 곱해주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곱한 결과를 디쉐입하면 197 곱하기 3 곱하기 12 곱하기 64입니다. 197은 패치수, 3은 QKV를 뜻하고요. 12는 트랜스포머의 헤드수, 64는 트랜스포머의 차원수입니다. 리쉐입 결과는 QKV, QKT로 나누어져 소프트렉스 계산 후 잔차 결합을 수행합니다. 잔차 결합을 수행한 후 레이어 놈을 통해 정교화된 후 MLP를 거쳐 최종 결과가 출력됩니다. MLP를 통해 입력 차원과 동일하게 변환되고 정보를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효과를 보면 트랜스포머의 일부 헤드는 CNN과 동일하게 아주 초반부터 이미지 전역에 어텐션이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그래프를 봤을 때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어텐션의 디스턴스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의 디스턴스가 증가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 패치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계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넓은 용량의 정보가 통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 어텐션의 결과를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위에 두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 비행기가 아주 어텐션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뱀 그림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한 후 클래스 토큰이 분리되어 이 클래스 토큰만 MLP 헤드에 입력되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여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출력해 모델 학습이 종료되어집니다. 모델 학습 시 액티베이트 펑션은 젤루를 사용합니다. 보통 기존 모델에서는 렐루를 많이 사용하는데 렐루의 단점이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선형 데이터에서 불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미분이 가능한 젤루를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액티베이트 펑션으로 사용합니다. 실험 파트입니다. 모델의 사전학습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22K, JFT 300M을 사용합니다. 실험 데이터셋으로는 이미지넷, 사이파이10, 사이파이100, 옥스포드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비교 모델로는 배치놈의 그룹놈,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사용한 CNN 모델인 레스넷과 레스넷의 중간 피처맵을 비전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한 모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비교 수행합니다. 아래의 VIT 패스, VIT 라지, VIT 허그는 레이어의 수, 히든 사이즈의 수, MAP의 사이즈, 헤드, 파라미터의 수에 따라 패스, 라지, 허그로 분리되어 실험을 진행합니다. 모든 모델은 TPU 버전 3에서 학습되었으며 맨 아래의 TPU 버전 3 코어 DLG를 사용, 계산 비용을 비교합니다. 적혀진 각 수치는 3회 파인 튜닝 수행 후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JFT 300으로 사전 학습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우수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사전학습의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델의 사전학습 데이터 셋에 대한 역량을 알기 위해서 해당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은 사전학습 데이터 셋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증가한 경우이고요. 오른쪽의 데이터셋은 JFT300M의 하위 데이터셋에 대해 모델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작은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레스넷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미지가 커진 경우 사전 학습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결과인 걸 확인해 봤을 때 데이터가 작을 때는 레스넷보다 작은 결과를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커질수록 비전 트랜스포머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결과 모두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레스넷이 유리하지만 데이터가 커질수록 비전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사전학습 데이터셋의 크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사전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별 사전학습 계산량 대비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레스넷보다 계산 효율이 높은 것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작은 계산 예산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만 모델이 커지면서 그 차이가 사라진 것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실험한 범위 내에서는 성능이 포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향후 연구에서 데이터셋을 늘리거나 모델의 레이어를 더 쌓아 모델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이미지 인식에 직접 적용한 첫 번째 예시 모델입니다. 기존의 셀프 어텐션 기반 모델들은 대부분 CNN 구조에 어텐션을 추가하거나 이미지 공간 구조를 반영하는 다양한 인듀케이티브 바이어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한 모델인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러한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고 이미지의 패치들의 시퀀스로 해석해 이를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하는 표준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적용하였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다운스트림 이미지 분류 작업에 파인 튜닝할 경우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CNN 구조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이 보이고 사전 학습에 요구되는 계산 자원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델의 향후 연구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등의 작업으로 비전 트랜스폼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모델은 대규모 슈퍼바이즈 러닝에 비해 성능 차이가 존재해 다양한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의 비전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험 결과 비전 트랜스포머는 아직 성능이 부화되지 않았으며 더 큰 모델을 사용해 성능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어 모델 크기 확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